돈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학생이 글을 보고 이제 문제 구조가 답의 구조고 채점 기준의 구조고 글자 수 분량의 구조고 그 문제가 곧 답이다 라는 거는 이제 알았어요. 여기까지가 1단계인데 이제 1단계는 통과합니다. 그럼 2단계에서 본인이 답을 쓴 건데 그 내용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쓴 답, 문제 구조에 따라 썼는데 이 답에 얼마나 충실한 내용들이 담겨 있느냐 라는 거는 자기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2단계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건 잘 썼어요. 이렇게 문제를 써놓고 자 사의 내용 해서 이걸 썼대요. 그러면 일탈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에 본인이 뭐라고 썼냐면 장단점으로 일탈, 일의 능률을 향상시킨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러면 일탈이 뭘까요? 노는 그러니까 노는 것만 일탈일까요? 노는 게? 노는 거.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탈의 정의가 뭘까요? 일탈이 필요하대. 그럼 정의가 뭘까요? 일탈의 일정한 규범을 벗어나 일정한 규범을 벗어난다. 그게 일탈이다. 그러면 규범을 벗어나니까 표준화에 벗어난 다양성이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날 그게 일탈이 뭐냐고요? 아직 그걸 써줬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 출발부터 정의로 기초 정의로 일탈이 뭔가가 없다는 거죠. 이게.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장점은 일의 능률을 올립니다. 향상시킵니다. 쉬면서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이거 예시가 아니라 설명이죠. 그러면 휴가 뭐 이런 게 예시겠죠. 또 그러면 이 휴가 아니고 어떤 회사는 이렇게 만들죠. 일을 하는데 놀면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막 회사에다가 뭐 당구장도 만들어 놓고 노래방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걸 작업 중에 맘대로 가도 된대요. 왜? 그러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바로 또 일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일탈일까? 그러니까 일탈이 옛날에는 일하는 거, 일탈 이렇게 완전히 구분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놀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노는 것처럼 이렇게도 바뀌었죠. 그러니까 나태해져서 일을 못함. 그러면 일의 능률이 향상되지 않을 때 쉬었는데도 향상되지 않을 때는 언제일까? 또 자 단점 일탈을 하면 항상 이렇게 나태해지는가? 쉬겠다고 하면서 일을 미룸. 이럴 수 있는가? 그럼 직장 잘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놓은 걸 보고. 자, 그래서 적절한 일탈 필요 있고 완전 공식처럼 맞춰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내용은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잘 썼어요. 잘 쓴 거하고 붙는 거랑 다 상관없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시문의 내용으로 결론을 냈어야 하면 맞아요.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의 내용을 분석했을 때 사에 대해서 장점 이렇게 일의 능률을 향상시킨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 어떤 조건으로? 조건 이런 것도 없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조건에서? 그 다음에 단점, 나태해서 일을 못함. 어떤 조건에서? 자 그러면 정반합으로 능률이 향상되는데 나태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쉬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표가 능률 향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일탈 말고 능률 향상 일탈. 그 일탈을 정의를 정확하게 안 하니까 그 일탈을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삐죽삐죽 해버리네. 어쨌든 여기서 시작을 했을 때 이런 게 일탈이다 라고 써줘야 되는데 그러면 아쉬운 거는 여기에 일탈이 뭔지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일의 능률의 향상 외에 일탈의 장점 창의성을 번뜩여 일의 능률인데 이것도 애매해. 창의성을 에너지를 회복한다. 창의성을 늘린다. 쉬게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개 뭐 서너 개 생각하고 쓸 수 있는데 뭐
너무 적죠. 네. 그럼 나태하면 일을 못함. 쉬겠다 하면서 일을 미룸. 그러면 쉬겠다 한 건 당연히 쉽게 해준 거죠. 일탈이. 아까 노는 거라며. 근데 일을 미룸. 일을 미룰 정도로 하진 않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양변환으로. 자, 완전히 노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완전히 노는 것도 아니고, 그 완전 일만 하는 것도 아니죠. 네. 일만 해서도 안 되고, 쉬는 거라 이렇게 둔다면 네. 완전히 쉬는 거 이쪽 안 되죠. 네. 완전히 일만 하는 거 안 되죠. 네. 그러면서 적절하게 쉬면서 적절하게 일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죠. 쉬겠다면서 일을 미루는 건 아니죠. 이쪽이니까. 네. 일만 함 이것도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일과 쉬는 걸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어떻게 쉬는 게 바람직하고 어떻게 이 쉬면서 일에 도움이 되게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극단적인 거 아니고, 이거 A는 극단적인 거 아니고 네. B도 아니고, 근데 이 C인데 이 C는 A의 역할도 있고 B도 역할도 있거든. 네. 그러면 쉬는 맛, 일을 위해서 쉰다는 건 또 웃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쉬는 것하고 일하는 거하고 접점이 되는 게 어딜까? 이걸 고민해 보라는 거겠죠. 그렇게 정반합으로 가야 되는데 일탈,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고요, 결론이 있고요. 그 흐름은 맞아요, 정반합은. 근데 요 안에도 더 디테일하게 또 써줬어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완전히 이해하고.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죠. 자, 그래서 위를 근거로 가나를 비판합니다. 자, 일탈, 쉬는 게 악으로 규정됐다. 그러면 여기는 일탈은 불법적이다. 그럼 똑같네요. 악, 불법. 가나는. 네. 그러니까 악과 불법의 차이는 뭔가요? 악은 도덕적이고. 아, 이렇게 크게 도덕적이고, 이렇게 크게 도덕적이고, 불법은 요 안에 법으로 봤다. 네. 그러면 이렇게 크게 보는 거를 광이라 그래요. 넓게. 그럼 써줘야죠. 도덕적, 이렇게 도덕적으로 악으로, 도덕적 기준에서. 네. 이거는 뭐라고요? 광이라 그래요. 넓게. 광의. 됐어요? 네. 이걸 뭐라 그래? 협이라고 해요. 좁을 협곡할 때. 네. 이거 광장할 때 넓은 광이, 이건 협이. 이렇게 됐을 때 법을 최대한에 늘려도 도덕. 도덕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법이에요. 네.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악으로 넓게 규정했습니다. 일탈이 없어서 나태함. 이게 무슨 뜻이죠? 아, 놀질 않으니까. 네. 일탈이 없으면 나태하지는 게 아니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네? 장점은 나태함은 게으른 거잖아. 일탈이 없는데 나태함이 왜? 없어요. 아, 나태하는 게 없어진다고? 네. 오케이. 잘 썼습니다. 그러면 일탈이 없어지면 일반식입니다. 그랬을 때 극단적으로 뭐가 나빠요? 번아웃이 오나지 나중에. 네. 멘탈이 가죠. 그 다음에 노동이 인간이 아니라 기계처럼 다뤄버리죠. 네. 부속품처럼 다뤄보죠. 네. 이런 걸 써줘야죠. 네. 장점이 있으면 장점 쓰고 그 반대. 단점은 휴식이 없어서 능률 저하. 그죠? 그러면 휴식이 없어서 능률이 저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 그럼 요거랑 이게 반대네요. 그죠? 네. 자, 일탈은 우리 행복을 증진한다. 고로 일탈을 추구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탈할 거예요?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일탈해야 돼? 그래야 이 악으로 생각 안 해. 네. 장단점을 연관시키려고 하면, 자, 장점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일 계속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항상 이 양쪽 끝이 있는데 네. 일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이래. 네. 놀기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이래. 그러면 어느 정도 적당히가 얼만큼이야? 요걸 두 개를 할 때 어떤 게 필요해? 아, 그 기준이 도덕적이래.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을 만큼의 일. 그 정도가 얼마큼이냐는 거지. 네. 그러면 어떻게 놀면 악으로 규정되지 않냐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본 거예요? 결국 악으로 규정됐다는 거는 일탈은 쉬기만 했다는 거. 여기 네. 악이다 이런 거예요. 악이다 이 이론이네.
딱 보여요? 네. 모양에서. 네. 얘는 뭐예요? 성공 시는 좋은 평가, 실패 시는 나쁜 평가. 혁명에 성공한 이들은 좋은 평가, 실패 시는 나쁜 평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자, 그랬을 때 불법이다 아니다 확실하죠. 네. 요 안에 들어간다, 밖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얘는 실제적으로 이거 쉬었다, 나쁘다, 좋다. 그러면 요 가운데 애매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여기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는 실패, 성공을 논하는 거네요. 네. 요거는 법적인 기준으로 빡빡하게 일이 뭔가를 본 거네요. 네. 여기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너무 심한 악이야 이렇게 본 거네요. 네. 그러면 이 도덕과 법의 중간점은 어디냐고? 안 써주네. 네? 안 써주네. 안 썼어요. 그랬을 때 가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쉬기만 하면 큰 변화가 없어요. 오케이, 맞아요. 나는 큰 변화를 해요. 이렇게 또 오케이, 맞아요. 겁나게 일 잘하든 못하든지. 근데 그거는 누구나 알아. 네. 누구나 알아. 네. 요거는 다 이해해서 누구나 알아. 그거 말고 요 애매하게 이 도덕의 최소한이 법이니까 네. 그 도덕의 한계점, 법의 경계까지 가는 여기가 어디냐고. 그걸 써줬어야죠. 네. 그러면 이건 법이라며. 그럼 이 법이 성공의 실패를 논했을 때 그걸 누가 바꾸냐고. 네. 나는 대학 떨어졌지만 실패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사람들은 성공 실패라고 그러지만 네. 그랬을 때 여기가 어디냐고. 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성공과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네. 그러니까 가치관은 당연히 똑같아요. 이렇게 도덕과 법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가도 있고 나도를 이해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요 중간에. 그지? 네. 그러니까 일할 때 되게 애매하잖아. 놀기만 하면 안 되고 네. 일만 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노는 게 바람직하게 노는 거냐고. 그 바람직한 기준이 뭐냐고. 네. 그러면 이 놀 때 놀면서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놀면서 쉬면서 일에 도움 줄 수 있는 건 뭐냐고. 일을 하다가 적당하게 쉴 수 있는 거는 어느 거냐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집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느라고 하나도 일을 쉬지를 못해. 애들하고 대화도 못하고. 네. 그러면 얘가 500만 원만 벌면 부모 거기 가족에서 부인도 찬성하고 다 좋아하냐고. 네. 갑자기 이게 수입이 줄으면 네.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은퇴하고 그럼 돈 없을 텐데 미리 버는 게 낫지 않아? 그럼 가족하고 놀라고 가족하고 쉬고 행복하려고 일하는데 네. 500만 원 벌고 말일 거냐고 1,000만 원 벌 거냐고. 그 기준이 뭐냐고. 그게 고민하냐? 네. 그 이해돼? 네, 이해돼요. 그럼 그 사람의 고민을 써주라고 너한테 그랬더니 쉬는 거의 가치. 네. 쉬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40대라고 쳐봐. 1,000만 원을 벌었는데 나중에 돈 벌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은퇴되고. 네. 나 같은 사람, 네. 과외하는 사람, 더 나이가 먹었어. 50대인데 60대 돼봐. 그럼 돈 못 벌잖아. 네. 그럼 지금 벌릴 때 벌어야 되잖아. 네. 근데 이거 안 벌고 500만 원만 번다고 해봐. 그러면 이제 애들 나중에 대학도 가야 되고, 집도 조금 사는데, 집을 사주지는 못하더라도, 네. 보증금이라도 조금 보태주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 500을 벌려면 애하고 놀 수 있어, 충분히. 나도 삶의 질이 좋게 쉴 수 있고, 산책도 가고, 운동도 할 수 있어. 네. 근데 1,000만 원을 벌려면 하루 종일 일해야 돼. 네.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1,000만 원 일했더니 쉬지를 못하니까 막 골골대 힘들어. 네. 그러면 이거 오지 마시라고 수업 안 한다고 하고 네가 쉴 거야? 아니요. 그런 고민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고민이 없어. 네. 내용은 있어. 네. 일탈이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쓰는 법은 이제 됐어. 네. 근데 거기다 뭘 써야 돼? 네가 쓰고자 하고 싶은 내용이 뭐야? 치열하게 충돌하는 내용 중에서 뭘까? 아니 그걸 고민해서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네. 보실까요? 형식만 맞춘 것 같아요. 형식을 못 맞추니까 형식부터 맞춰야죠 어차피.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규범이 붕괴되고 혼란 상태, 탈선이 일어납니다.
요거는 규범이 붕괴되면 법이 붕괴되면 혼란 상태입니다. 이런 뜻이네요. 네. 법과 도덕에서. 네. 가치관이 붕괴되면 당연히 혼란되게 됩니다. 그러면 탈선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소수인정 가치관도 바뀌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다양한 가치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네. 이거네 이거는. 그러면 네가 이거 요점 정리한 거고 다른데? 전 그 문제가 네가 쓴 걸 네가 요점 정리한 거거든. 이거를 요점에 어? 이거를 요점 정리했어요. 선생님 방금. 그 의미가 아니라 요 문제요? 오케이. 자, 요게 아니라 요거였어? 이거 아니에요. 요게 아니라 요거? 네. 자, 소비의 행복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탈이 필요합니다. 쉬는 게 필요합니다. 삶의 게으름에는 일탈이 필요합니다. 소비의 행복을 느낍니다. 삶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쉬어야지. 네.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한 거네. 네. 그죠? 근데 휴식과 평화만 계속하면 나태해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일탈. 그래, 적절한 일탈이 어디냐고. 그 기준을 안 줘. 얼마큼이냐고. 네. 가의 경우에 일탈을 규정을 사회적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악이 아니라 막으려고. 네. 능률을 올리려고. 나태하지 않게 할. 그죠? 네. 일탈을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일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나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삶을 풍요롭게 일탈이. 그럼 이걸 합법이라고 썼네. 이걸 악이라고 그러고 이걸 선이라고 그랬네. 이 재심은 사가 합법적이고 사의 일탈의 경우 합법적인데 네. 반면 에드먼드는 불법이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평가받아 비판받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요구, 가치관, 정보.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해, 맞죠? 네. 가치관 정복이 답이요.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지. 네. 그러면 보수하고 진보면 너는 보수 때려잡으면 답이요? 진보 때려잡아야 답이요. 적절히 섞여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왜 때려잡자고 썼지? 잘못되면 네. 때려잡아야 된다고? 네. 네가 생각하기에 한쪽 측면에서는 잘못됐다고 하겠지. 네. 보수는 진보 보고 너 잘못됐어 그러고 진보는 보수 보고 너 잘못됐다 그랬어. 그럼 한쪽을 다 때려잡아? 아니요. 타협을 어떻게 할 거니까 논술하니까. 네. 때려잡는 건 논술이 아니야. 네. 타협을 어떻게 할 거야? 기존선- 지금 요거 하나만 정리한 거야? 네, 이거 하나만 정리했어요. 둘 다 안 하고? 저 이것만 정리하시는 줄 알고. 왜? 이것만 정리하는 줄 알았어요. 타협을 하니까. 그래요? 자, 어쨌든 네 답을 봤어. 네 네. 답을 봤을 때도 이렇게 보면 이 개요를 짠다는 게 그런 뜻이잖아. 네. 이게 전체적으로 연결돼서 이해가 되느냐? 이런 뜻이잖아. 네. 그러면 네가 문제를 썼어. 네. 사에 대해서. 그지? 네. 그러면 이런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시문에 있느냐 없느냐도 또 중요한 거잖아. 네. 네가 답을 썼는데 그걸 개요를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생각할 거리가 충분히 있구나. 내가 네. 썼지만 답안의 틀 안에다가 뭘 채워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네. 그러면 이렇게 충실하게 써보려고 했더니 제시문 안에 있는 내용을 내가 여기 있는 핵심을 여기다 다 썼고 요 개요에 보면 네. 플러스 알파로 추가된 생각까지 썼구나 이런 생각도 해야 되거든. 네. 근데 요 플러스 알파를 찾아보니까 없어. 그냥 이건 단점 측이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단점이 뭐냐고. 근데 논술은 내가 항상 그랬잖아 이렇게. 네. 이렇게 재판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접근상에서 네. 자 재심은 사는 뭐라고 했어 네가? 재심은 사는. 선이라고 했어. 네. 적절하게 쉬는 게 뭐냐 알아보자 그랬어. 네. 근데 가는 뭐라고 그랬어? 가는 잘 악으로 놀기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일하는 측면으로 일해라. 이쪽으로 가라 이런 거. 네. 이거는 뭐라고? 여기 일쪽이야. 일해라. 네. 이거는 뭐라고요? 쉬는 사람 입장에 일하고 싶어 이렇게. 자 여기에서 뭐라고? 또 하나는
쉴 때 잘 쉬면 된다 그런 거야. 네. 그치? 네. 잘 쉬어야지. 잘못하면 이거 뭐 성공 실패 이렇게 됐을 때 선으로 봤는데 이건 놀면 악이라고. 그러니까 얘 주제는 뭐야? 얘가 얘기한 거는 가는 일탈이 악이라고. 네. 쉬지 말라고. 네. 그냥 일탈을 고쳐야 한다. 일탈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일탈을 안 정해놓으니까 일탈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뭘 고쳐야 돼? 일탈을 고친다 그러는데 일탈은 사람이 망한 거야? 미친 거야? 그럼 당연히 고쳐야지. 근데 당연한 건 논술이 아니라고 했죠. 네. 쉬기만 하는 건 논술이 아니고 일하기만 하는 건 논술 아니야. 네. 적절하게 어떻게 일해야 돼? 그 적절하게 대해서 써주는 게 논술이야. 네. 자, A가 너무 억울한데 A만 맞으면 재판이 안 돼. 네. 처벌받아도 돼. B만 맞아도 재판이 안 돼. 서로 억울하니까. 네. 억울하니까 재판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써줘야 여기를 써줘야 답이 나오는 거지. 네. 그러면 일탈이 악으로 규정된 건 뭐라고요? 쉬지 말라 그런 거네. 네. 그럼 일탈 추구네. 그치? 쉬지 말라. 근데 쉬어야 된다 이런 뜻이네 이거는. 네. 이거는 쉬지 말라 반대는 뭐라고? 일해야 된다. 혁명에서 성공하면. 실패하면 노른 것이기 때문에 나쁜 평가를 받는다. 그러니까 일해라. 네.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이것도 악으로 본다. 네. 뭐라고? 일탈하면 악이니까 쉬지 말고 일해라. 네. 나쁜 것이다. 이거는 그지? 네. 악이다. 요거는 뭐라고? 쉬다가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에드먼드가 말하는 성공과 실패가 뭔지를 써줘야 되네. 네. 이걸 명확하게 규정 안 해놓으면 이게 왜 좋은 평가인지 왜 나쁜 평가인지 모르겠네. 네. 혁명에 성공했다.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럼 이 혁명하고 이 위에 가하고 일탈은 악이다. 그러면 혁명은 일탈이란 얘기야? 약치. 그치. 일탈에 성공하면 좋은 거다. 이런 거네. 네. 아 그러면 이 일하고 쉰다는 얘기를 떠나서 이렇게 할 수 있네. 가치관이 변동을 성공하면 가치관의 변화를 성공하면 가치관의 변화를 성공하면 좋은 거지만 네. 변화가 성공하면 그죠? 네. 근데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은 변화시킨다는 것은 뭐라고? 이거는 일탈을 악으로 보니까 가치관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악이다. 네. 그러면 이 가는 보수라는 측면이네. 네. 변화시키지 말자 보수. 네. 이거는 나는 지금. 변화해서 성공하면 혁명을 성공하면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이거는 진보네. 네. 그러면 이 보수나 진보 얘기는 하나도 없네 너는. 네. 가난데. 그럼 일탈이 쉬는 게 아니네. 네. 가치관의 변동이네. 네. 아니야? 네. 맞. 그러니까 이거 계율을 잘못 짠 거네 그럼. 일의 능률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이 내용이 뭔지 이해 못한 거네. 네. 그럼 가 말고 나를 봤을 때 가 이렇게 했죠. 가 혼란, 사회적 일탈. 여기도 뭐에 대해서 나왔어요? 가치관이 변화한다 이런 거 나온 거잖아. 네. 다양하게. 나에서 에드먼드는 뭐라고?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잖아. 네. 다에서는 가치관의 전복을 붙이는 에드먼드는 막 진보적으로 확 바뀐다는 거고 네. 여기에서 범죄자란 것은 어떤 현재에 있는 간단한 법을 어긴 거고 네. 이해돼? 네. 그러면 아 이게 1번을 잘못 푸는 거네. 네. 그렇게 연결하니까 형태는 맞았는데 잘못 푸는 거야. 왜? 지금 이렇게 이 진보나 보수처럼 가치관을 얘기를 한 다음에 다음번에 문제를 보니까 처음에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변화합니다 이렇게 나오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네. 아니야? 네. 맞아요. 법을 어긴 거는 요 현재 고정된 가치관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 현재 있는 고정된 가치관을 완벽하게 뒤집어 갖고 다른 가치관으로 만들어 버린 혁명은 처벌이 아니라 성공하면 칭찬을 받습니다. 그 얘기네. 네. 그런데 여기에 뭐 일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면. 네. 그래서 개요를 짜봐야 되는 거야. 왜? 앞에다 뭐 썼는지 자기가 뭐 썼는지 뒤에가 뭐 썼는지 그게 연결이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라라는 규범을 보면 사회적 가치관 규범으로부터 도출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들 가치관도 그러면 여기에서 다루는 문제는 규범이 뭐냐 가치관이 뭐냐 규범이 뭐냐 가치관이 뭐냐 진보가 뭐냐 이런 거네. 네. 자 그러면 가는 큰 변화가 없고 큰 변화. 자 이 큰 변화가 없다. 이 가치관을 바꾸고 싶다면 나를 이해함. 여기 틀린 건 아니야. 네. 근데 이 위에 에드먼드 불법, 혁명, 일탈악으로 적절한 일탈, 일의 능률, 쉬면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첫 번째가 잘못돼가지고 뒤에가 다 도도도도도도 이상하게 해석했구나 내가. 이것도 일 얘기가 아니잖아. 가치관 얘기죠. 네. 그러니까 네 거를 분석해서 네 개요만 분석했을 때는 일 얘기고 잘 쉬고 적절하게 잘 쉬는 사람으로 되는 건데 네. 뒤에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보니까 가치관 얘기였어. 아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나다라 바까지 다 분석했어. 그다음에 해결책 얘기를 했어. 네. 그래서 스스로 노력했어.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우리가 해결할 때 이것도 똑같이 정리하면. 자, 여기를 지켜야 보수로 지켜야 되고 변화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지. 네. 그런데 반대는 뭐냐? 진보로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에서 이 진보를 성공하면 잘했다고 그러겠지. 네. 근데 이쪽으로 가고 보수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악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도 있겠지. 네. 악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도 있고 이 악이 아니라 이걸 도덕적으로 처벌받는 거 이건 도덕적이나 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자는 또 다르겠지. 네. 근데 이 법이 네. A하고 B하고 충돌되는 지점이 어떨까요? 보수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자다라는 법은 어기면 보수든 진보든 의견 없이 처벌받는 게 맞잖아. 네. 근데 어떤 법이 이렇게 보수의 가치와 진보의 가치가 충돌하는 법이면 어떨까요? 모르겠네요. 그거를 했을 때 그거 가지고 그럼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가치관을 변화할 때 조건은 뭐고 변화할 때 받아들인 건 뭐고 뭐는 지켜줘야 되고 뭐는 어떤 조건에서는 변화를 꿈꿔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써보라는 거야.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 네. 자 다시 자 그러니까 네가 쓴 거 있어봐. 아까 이거 말고 다 쓴 거 이거. 그래서 한 장에다 정리를 했어. 네. 이걸 분석을 했어. 네. 그냥 뭐가 뭔지가 뚜렷한데 네. 네가 글을 이렇게 써줬어. 네. 이렇게 목차로 개요로 정리를 안 해봤어 이거는. 네. 그러니까 뭘 썼는지 모르겠네 네가. 쪽으로. 다 당연히 알아. 근데 이 줄거리를 내가 맞게 썼을까? 이 전체 내용상의 흐름을 내가 맞게 정리해서 썼을까? 이 옆에를 때리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못해봐 이걸 보면. 이걸 쓴 다음에 글을 다시 쓰면 또 달라져 글이. 쓰는 형태도 알았으니까 그 내용 채우는 게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계획적인. 이 문제를 이렇게 한 줄 한 줄 지금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개요를 지금처럼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이렇게 네. 요거랑 요거 가나를 밥상으로 여기다가 이게 이제 2번이겠지. 네. 이게 1번이겠지 그러면 4 어디 갔어? 이게 1번이겠지. 이게 2번이고 네. 이거 3번이고 이렇게 짠 다음에 글을 시작하면 네가 이해하고 연결시켜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글을 쓰면 이해하고 쓴 거지만 안 그러면 자기가 써놓고도 자기가 내용 채워서 이런 내용 같긴 한데 자신은 없어. 내가 뭘 썼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개요점이. 좀.